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점 봤었고, 앞으로의 방향인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 쪽으로 영양교육이 더, 발전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보시면, 생애주기별. 사실은 이제 나이가 다르면, 생애주기가 다르면, 그 나이에 맞는 영양적인 목표가 있어요. 성장기에는 성장을 제대로 하는데 필요한 영양적인 목표가 있고요. 성인기 이후에는 또 거기에 맞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노인기의 목표가 있고. 그래서 각각 주기별의 특성을 고려한 주기별 다른 내용을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앞으로는 더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질병 예방관리. 주로 이제 보건소나 병원에서는 질병과 관련된 영양교육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식사요법이라든지 뭐 영양치료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앞으로 또 더 이것도 많이 발전을 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취약계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영양적인 위험이 큰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 특히 또 뭐 저소득층 노인이라든지 임신부 이런 경우는 이제 영양 불량의 위험성이 큰 대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영양교육도 더 개발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양표시, 아까 제가 영양표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교육의 대표적인 내용이 영양표시예요. 그래서 소비자. 근데 그러면 영양표시는 소비자에게만 하느냐? 아닙니다. 생산자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생산자들이 영양표시를 제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모든 생산자, 즉 소비자, 생산자 다 같이 영양교육을 할 건데 이때 대표적인 게 이제 표시제도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매체,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자료 같은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인쇄물을 좀 나눠주면 도움이 된단 말이죠. 기억하기에, 활용하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개발이 되면 좋을 것이고, 특히 교육이나 매체 활용은요, 무조건 그 대상자의 특성에 맞아야 효과가 큰 겁니다. 노인 대상으로 하는데 글씨가 조그만 이런 교재는 절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특성에 맞는, 뭐 이해하기가 전문 용어가 막 빽빽한 이런 거를 어린이한테 줄 수 없어요. 대상에 맞는, 수준에 맞는 매체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선진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영양 상담 같은 것들이 개인 컨설팅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많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에 워낙에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통한 영양교육도 앞으로 활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인터넷을 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있느냐? 일단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은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와서 들으시지만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내 방에서 뭐 아무 때나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산업을 연계한 영양교육 같은 경우는 또 뭐 물론 단점도 없진 않지만 이런 시공간의 제약을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활용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더 발전을 할 것이다, 해야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도 효과도요. 네, 우리가 영양교육을 하면 요런 좋은 결과,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이해하시고 2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1번의 교육의 효과, 개인 차원에서는 건강하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어떤 걸 사야 되고,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를 알려주기 때문에 일단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게 되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게 우리 개인 차원이 아니에요. 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변 조직,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차원의 변화까지도 유도를 하게 됩니다. 자, 아까도 보시다시피 보면 정책적인 개발 차원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정책이라는 거는 벌써 개인 차원은 넘어섰어요. 사회, 국가 이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쪽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뭐 여기 뭐 다양하게 서로 상호작용하며 식사의 질을 향상시켜서 활동량 건강 뭐 이런 식품 안보를 이뤄낸다. 뭐 독립성을 확보하게 한다. 그냥 그 포괄적인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는 사실은 요 이론이 되겠는데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제가 이제 요 1장 개요할 때는 요거는 몇 년도에 났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얘기했잖아요.